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나섰다. 홍콩 선거 또한 범민주 진영이 압도적 승리를 하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 과연 미중 무역 협상 진전이 있을까? 미중 관계를 둘러싼 이슈를 집중 점검해본다. 네, 1단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 정부는 미국 측의 핵심 요구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는데요. 그에 따른 내용들 배경 짚어보도록 하죠.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내용 때문에 뉴욕 증시가 반응을 했어요. 우선 이 지식재산권 보호부터 짚어볼까요? 미중 간에 있어서 계속 미국이 중국한테 이야기했던 지재권 이슈죠. 네. 있었는데 이제 중국이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미리 다 준비되어 있던 하나의 방안이었던데 시중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걸 26일에 이민일보에서 이제 그 공무원 일을 빌어서 지재권 보호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니까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네. 그 내용을 좀 보면 물론 기존에 비해서 훨씬 좀 전진했던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좀 보면 일단은 특허나 상표 그다음에 저작권 관련된 부분에 우리 권리 침해, 우리 계속 침해를 당하잖아요 외국계 기업들이.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나왔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형사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형사 처벌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하겠다라는 부분들. 근데 아쉬운 것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할 것이냐라는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가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보다는 가장 큰 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기업 비밀 혹은 소스 코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에서의 좀 더 중국 정부가 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강화를 해라.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죠.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26일이니까 이제 네. 앞으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또 내용을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것만으로도 시중에서 이제 반응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전부터 요구해왔던 부분을 그 부분을 보호하고 강화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1단계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 기대감 계속 고조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기대감이 근데 지재권만 이슈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지재권 부분은 한 축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럴 겁니다. 일단은 주가가 이제 우리가 지금 S&P 지수든 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 지금 최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속내가 매우 깊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결국은 증시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좋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미국 일반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재산의 부분에서 주식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국 투표와 주가 상승은 다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웃고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앞으로 부분에서 특히 이제 중국 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더 구매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것이냐. 그다음에 그 밖에 우리가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변수도 분명히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재권은 좋은데 만약에 중국이 미국산 제품의 400억, 500억 달러에 대한 것을 날짜를 픽스를 안 해주면 네. 왜 이러냐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 또 다시 보복하겠다면 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또 시장이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롤러코스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양국이 모두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능성의 무게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재권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핵심은 미국이 중국에게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그렇습니다. 미국은 단계적으로 철폐하길 그렇습니다. 원하고 중국은 한 번에 철폐하길 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꺼번에 이제 일괄적으로 떨어뜨기를 바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관세 철폐도 있지만 또 우리가 말한 전반적인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부과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네. 좀 이제 제품별로 좀 나눠서 부과를 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관건은 중국이 미국산 농수산물에 대해서 지금 바로 화끈하게 말은 했지만 살 수 네. 있느냐. 근데 실제 지금 좀 상황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런 부분에 약간 좀 핀트가 안 맞으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이제 불신 이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얘기는 항상 롤러코스터 국면이었다.
여기에 홍콩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되는 사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인권법에 서명을 앞둔 상황이에요. 이제 사인만 하면 끝이 그렇습니다. 나는데 네. 미중 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인데 지금 서명을 안 할까요? 일단은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네. 지금 말씀 인권 법안이 하원에서 10월 15일 날 통과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21일이죠. 11월 20일 날 상원에서 이제 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통과됐는데 이게 통과된과 동시에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주중 이제 대사를 초치를 했죠. 그래서 강력하게 제지를 하고 거기서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냐라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 이게 다 통과를 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10일이니까 통과하고 네. 아마 20일이니까 12월 1일 전에는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무게감 제 생각에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좀 이 미중 간의 협상을 좀 보면서 좀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두 나라가 지금 힘든 상태에서 홍콩 이슈를 가지고 잘못 계속했다가는 네. 만약에 통과시켰다가는 또 중국 입장에서는 또 더 강력히 반발할 그럴 수 거거든요. 있죠.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근데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콩을 지지한다, 홍콩 편에 서 있다라는 말을 했지만 나는 그래도 시진핑 주석 편에도 서 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냐 하느냐 저는 조금 거부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는 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게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여튼 큰 변수로서는 작용을 하겠지만 이 전체 미중무의 대세를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12월 1일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교수님의 입장으로는 홍콩 인권법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라고 짐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홍콩 범민주 진영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하고요. 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격화되고 있는 시비 그리고 이 승리의 의미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우리가 홍콩 이번에 그걸 보면서 정말 뭐 지난 선거 대비 엄청난 많은 투표율이 일어났죠. 그래서 네. 이걸 봤을 때 일단은 뭐 우리가 지난 뭐 우산혁명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선거혁명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이 이제 좀 더 힘들어지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는 이제 일단 의미를 봤을 때 첫 번째는 일단 홍콩 시민들의 감춰진 분노, 그다음에 이제 억눌린 그 민심,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표출됐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특히 뭐 매체에서 나왔다시피 이 젊은 친구들, 특히 이제 18세, 35세 유권자들이 더 뭐 지난번 투표보다 훨씬 더 많은 12.5% 정도 더 많이 투표했다고 그리고 뭐 유학 갔던 사람 친구들도 비행기 타고 투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이걸 통해서 이게 홍콩의 젊은이들이 하나의 똥돌 묻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두 번째는 중국 정부에 던지는 메시지가 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저 방송 VTR에도 나왔다시피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그 내용을 듣고 어떻게든 간에 그래도 홍콩은 중국 거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 말의 의미는 좀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던지는 메시지가. 그래서 중국이 좀 고민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으로의 이게 이제 좀 폭력 부분들이 이제 아니 비폭력으로 갔을 때 좀 더 이게 더 승화되고 앞으로의 중국 정부에 던지는 더 위험들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앞으로 남은 미중 무역 합의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라던가 우리가 짚어봐야 될 요소, 변수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네. 일단은 정리를 하면 일단은 중국이 말씀드렸다시피 사줄 수 있는 지금 트럼프 입장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시진핑 중국이 물건을 사줘야 됩니다. 네. 이게 지금 구체화되지 않고 이것을 지금 1차 협정문에 언제까지 사줄 것인지를 적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적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굴욕이거든요. 그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경우는 좀 또 이게 전체적인 1차 우리 협의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중국 상황이 지금 뭐 돈은 많다. 외환보고 3조라고 하지만 실제 과용할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치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스냅백 이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약속한 것들을 지금 아까 지재권도 말씀드렸지만 지재권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안 됐을 경우는 다시 우리가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네. 그다음에 다시 돌아온 이 스냅백에 대한 부분에서 또 요구를 할 경우 또 중국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는 구체적인 전체 프레임은 잡혀있지만 이제 문구 하나하나 1단계에서 조금은 우리가 좀 진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진통 가능성에서 잘 풀어나간다면 또 미국도 한다면 뭐 1단계 협상은 어차피 부분적인 협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네. 변수로서 작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양측이 정치 경제적으로 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변수들 체크해 봐야겠네요.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